안녕하십니까. 휴대폰 발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2학년 김차희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휴대폰 발열의 문제점, 휴대폰 발열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의 발열 방지 시스템과 연구 중인 발열 방지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휴대폰으로 고사양의 게임을 진행하거나, 휴대폰을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거나, 영상 시청과 같은 많은 양의 데이터 사용을 요구하는 작업을 시행할 때 휴대폰에서 뜨거운 열기가 나오는 휴대폰 발열 현상에 대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곧이어 렉이나 프레임 드랍이 함께 발생하는 것도 종종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휴대폰에 내장된 CPU나 GPU에서 과도한 양의 작업으로 인해 일정 온도 이상으로 뜨거워지면 기기 보호를 위해 성능이 강제로 저하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CPU나 GPU 등의 용어의 정의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설명드리겠습니다. CPU는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로 컴퓨터의 데이터를 처리 및 계산하여 시스템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로 그래픽 연산을 처리하여 이미지 및 영상을 출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P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션의 약자로 CPU와 GPU를 포함한 휴대폰의 모든 중요한 기능들을 포함하는 칩셋을 말합니다. 만약 CPU나 GPU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아 발열이 발생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AP, 배터리, 메모리 칩 등 휴대폰의 주요 부품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을 저하시킨다면 떨어진 성능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해 불편해야 할 것이고, 기존에 수행 중이던 작업을 진행하는 데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껏 어떤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또 현재 어떤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지, 현재 연구되고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휴대폰 발열의 발생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에서 발열은 주열이라는 현상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열이란 도체의 전류가 흐를 때 도체의 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열은 전류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도체의 저항이 커질수록 주열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사양의 게임을 할 때나 앱을 오랫동안 사용할 때, 휴대폰 화면을 오랫동안 띄워놓을 때와 같이 휴대폰에 복잡하고 많은 작업을 시행할 때 휴대폰 발열이 발생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데요.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하면 CPU와 GPU 가동에 필요한 전력이 상승하고, 전력이 증가할수록 저항에 의해 증가하는 주열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전력 또한 증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1.2GHz에서 1.6GHz 사이의 구간에서는 소비 전력 대비 전력의 효율이 가장 높은 구간이고요. 2GHz 이상 주파수로 가게 될 때는 소비 전력 대비 전력의 효율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휴대폰과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는 기존의 개인용 컴퓨터 환경과 달리 배터리 보호 및 방수를 위한 작고 밀폐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기를 순환시키고 온도를 낮추기 위한 수단이 한정적이며,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발열 경감 기법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발열 관리 모델 TMM을 사용하여 발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발열 관리 모델 TMM이랑 스마트폰의 내부 온도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TMM은 크게 센서 드라이버, 온도 엔진, 온도 제어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PU, GPU에 내장된 온도 센서에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수집한 정보를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센서 드라이버이고요. 센서 드라이버에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CPU나 GPU가 설정한 온도 인계치를 초과할 시 열 제어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기관이 온도 엔진입니다. 온도 제어 장치는 열 제어 알고리즘에 따라 휴대폰의 성능을 조절하는 기관을 말하는데요. 이 온도 제어 장치가 실행하는 조치로는 CPU 클럭 조절, GPU 속도 제한, 화면 밝기 제한, 5G 모델 출력 제한 등 기기의 성능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소비 전력이 감소하고 발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현재 TMM은 장치의 온도가 온도 인계치에 도달했을 때 열 제어 알고리즘을 시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장치가 설정한 온도 인계치에 도달했을 때 알고리즘이 즉시 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취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잘 쓰던 휴대폰의 성능이 갑자기 저하된 것처럼 느껴져 기존의 고사양 프레임이 필요하던 작업 수행에 방해가 되거나 역체감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앞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전력은 주파수에 비례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특징을 기반으로 기존 TMM의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던 갑작스러운 성능 저하를 제거한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AFR 제어 알고리즘, AT 제어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AFR 제어 알고리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FR 제어 알고리즘이란 전력 효율이 높은 1.2에서 1.6GHz 주파수 영역 내에서만 CPU가 동작하도록 주파수 사용 범위를 제한해서 과도한 전력 소비를 막고 발열을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어 알고리즘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 TMM 알고리즘처럼 온도 인계치를 기준으로 삼아 그 인계치에 도달할 때만 작동하는 알고리즘이 아닌 1.2에서 1.6GHz 이외의 주파수 사용을 항시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로 인해 1.6GHz 이상의 고주파수를 요구하는 작업을 시행할 때에도 1.6GHz까지만 사용하도록 고주파수를 제한하여 전력 낭비를 차단하고 중상 수준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게임이나 영상의 프레임이 떨어지거나 작업 처리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지 않는 등 기기의 성능은 일정 부분 희생되지만 적당한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반력과 전력 소모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는 특장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AT 제어 알고리즘이란 온도 인계치를 고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실시간 CPU 사용 패턴에 따라 능동적으로 온도 인계치를 조절하는 제어 알고리즘입니다. 사용자가 고사양의 게임을 실행할 때나 프레임이 높은 영상을 재생할 때와 같이 대량의 CPU 사용을 요구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온도 인계치를 일시적으로 높여 고성능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요. 고사양이 필요하지 않은 가벼운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온도 인계치를 낮춰 빠르게 클럭을 제한시킴으로써 성능 억제를 통한 발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성능 작업 중 갑작스러운 성능 저하를 방지해 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사용자 경험을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현재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이 상용 스마트폰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FR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DVFS 커스텀 정책을 사용하여 가변 주파수를 제어하거나 삼성의 Thermal Guardian 앱으로 사용 패턴을 기반으로 열 정책을 조절하는 것과 같은 AT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정책과 전략도 점차 도입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온도, 주파수, 부하, 동적 제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추세로 보이는데요. 이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이러한 알고리즘 기술들이 적용됨으로써 우리가 이전보다 발열로 인한 불편함이 확실히 줄어드는 시대에 살아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